자,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경기가 지금 막을 내렸고요. 스페인이 페란토레스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사상 두 번째 우승을 그리고 16년 만에 우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스페인 응원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대회 기간 내내 좀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게 남아공 우승할 때도 개막전 때 스위스한테 1대 0으로 졌거든요. 예, 그때도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기적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축구라는 게 골을 넣어야 되는 종목인데 이제 골을 못 넣고 졌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조금 비슷했죠. 뭐 카보베르데랑 이제 경기를 했을 때 경기력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마치 이제 경기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좀 많이 됐습니다. 특히 뭐 오야르사발의 뭐 볼터치가 뭐 38분이었나? 예, 뭐 그때까지 없었다는 것부터 해서 막 엄청 말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냥 인상을 받았던 거는 선수 인터뷰나 이런 것도 저는 되게 많이 챙겨 보는 편인데 선수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진짜 축구팀을 직장 동료를 넘어서 약간 가족 느낌이어서 다들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우리들 안에서는 이거 두고 봐라 보여주겠다 우리가 스페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겠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그 의기투합한 게 결국에는 뭐 결승전까지 올라왔고 우승까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대회도 메시가 아르헨티나 이끌고 월드컵 우승했을 때 사우디전에서 패배하면서 스위치가 켜지는 느낌이었는데 스페인도 이번 대회에서 우승 차지할 때 카보베르데전 경기력은 좋았는데 골이 안 들어가면서 무승부였잖아요. 그 이후 경기는 다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때 스위치가 켜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경기 보면서 아르헨티나는 너무 아쉽지 않았나요? 이 경기는? 그러니까 저는 아르헨티나가 아쉽다라기보다 프랑스도 스페인한테 압도를 당했고 아르헨티나도 압도를 당한 건 스페인이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스페인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1실점으로 사실 우승을 한 거고 네. 경기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페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스페인의 축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공격적인 부분 이제 공을 소유해서 공격으로 만들어가는 뭐 과정 같은 것들을 많이 볼 텐데 이번 대회에서는 수비적인 요소도 박스한 수비도 굉장히 좋았었고 수비적인 요소 그리고 어느 정도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상대가 이제 배우 공간을 노렸을 때의 이 커버해준 우나이 시몬 선수의 1실점과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던 대회였던 것 같고 굉장히 압도를 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아쉬운 부분은 스페인의 사실 득점력이잖아요.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득점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까지 있으면 사실 축구라는 재미 요소가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제 이기고 치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지 볼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압도를 했었던 이번 대회였다. 이 스페인이 이번 대회 다 치르는 동안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수비수들 봤을 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셨나요? 일단은 이 스페인 수비진들이 이 슈팅 각도랑 패스 각도를 다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유효팅 자체를 예선전부터 치르면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토너먼트의 자신감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우승을 하는데 사실 우승을 하는 팀은 진짜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을 하잖아요. 수비도 강하고 전방에서 볼 소유했을 때 뺏기는 선수가 없고 돌발 상황이 안 나와요. 스페인의 축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할 자격이 충분했고 정말 이 패스 플레이도 아름다웠다. 그게 그 스페인의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돌발 상황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원 쪽에서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볼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 전개할 때 라인 올라갔어도 뒷공간 커버를 뭐 쿠바르시든 라포르테든 잘하는 가운데 우나이 시몬도 넓게 이 커버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좀 아쉽지 않았나요? 이런저런 사정 다 차치하고서 어쨌든 간 결승전이잖아요. 결승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경기 보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인 재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가 좀 지루해 보이는 경기여도 이제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어서 특정 포인트가 자꾸 상충되게 되기 때문에 득점이 안 나오는 경기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다른 유형의 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거의 전무했고 결국에는 뭐 그 전에 굉장히 좀 힘겹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 축구가 팀 종목인데 팀이라는 관점에서 확실히 조금 아르헨티나랑 스페인은 조금 갭이 컸다라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스페인은 팀으로서 너무나 단단한 팀이고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이 결승전만 보더라도 아 스페인이 역시 강하구나 이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매력적인 팀 있잖아요. 뭔가 도파민 터지는 축구하고 그쵸. 이거는 그거랑은 이제 좀 다르긴 하죠. 네, 뭐 단단함이라든가 안정감을 넘어서 엄청나게 그 뭐랄까 할까요? 날카로운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은 아르헨티나가 좀 더 있지 않았나? 그래서 토너먼트 단계에서 도파민은 사실 아르헨티나가 네. 계속해서 뭐 실점하고 역전하고 연장 끌고 가고 어렵게 결승 올라왔는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결승에서 이렇게 스페인 상대로 힘을 못 쓰는 건 사실 저는 스페인이 경기를 지배하고 이 실점에 대한 리스크를 아예 봉쇄를 하고 압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페인의 거의 뭐 완승이었다. 근데 이거를 아르헨티나가 어쨌든 파울도 하고 경고도 나오고 퇴장에 대한 변수도 있었고 지저분하게 끌고 가서 승부차기 갔다라고 하면 사실 또 변수가 이야기가 또 발생을 할 수가 달랐겠죠. 있었겠지만 결국에 뭐 2010년에 우승했을 때처럼 연장전 후반에 이제 득점이 나오면서 스페인에 이제 우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스페인은 결국 토너먼트 단계를 보면 포르투갈, 벨기에, 뭐 프랑스 그리고 아르헨티나 꺾고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진짜 강하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도장 깨기 하면서 올라와서 디펜딩 챔피언을 제압하고 우승했으니까 엄청나게 강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연장전 2번에 92분 결승골이 2번에 정말 벼랑 끝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든 기어 나와서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좀비야 막 이러면서 메시를 앞세워서 살아나서 결승 왔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으니까 엔소의 퇴장이 좀 컸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반면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 가져요. 월드컵 우승은 실력은 기본이고 여기에 운이 좀 따라야 된다. 그쵸. 근데 스페인은 실력적으로도 매우 좋았는데 운도 조금 운도 따르지 따랐죠. 않았나? 그쵸. 뭐 크루토아 부상이라든가 그쵸. 살리바 부상이라든가 이 경기 리산마나 로메로 부상이라든가 엔소 퇴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따라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습니다. 자, 이 경기 마무리할 겸 이 경기 MVP 한 명씩. 저는 우나이 시몬 하고 싶긴 아. 해요. 득점자를 제외하고 저는 우나이 시몬의 그 전반전에 있었던 그 뒷공간 커버가 굉장히 컸다. 그게 실점하지 않았던 게 오늘 경기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르헨티나가 유효슈팅이 없어. 네, 없어요. 네. 슈팅 2개밖에. 슈팅 2개밖에 연장 없어요. 후반전 없었어요. 2개. 네. 그러면 우나이 시몬을 뽑을 리가 없는데 우나이 시몬이 뒷공간 커버가 있다 보니까 그 선택이 좋았다. 음. 저는 로드리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뭐 많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스페인은 공을 가지고 수비라는 팀이거든요.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을 뺏기기 때문에 공을 되찾아오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국면에 정렬돼서 놓이는 시간 자체가 시퀀스가 굉장히 짧은데 결국에는 그걸 가능하게끔 해주는 선수가 로드리거든요. 그래서 공을 가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로드리고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놨을 때 공을 뺏겼을 때 직후에 공을 곧바로 되찾아올 수 있게끔 기능하는 선수도 로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대회 내내 기간 내내도 너무 잘했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고 저는 솔직히 뭐 오늘도 뭐 골든볼 받았잖아요. 그거 받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로드리가 발롱도르 받았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시대를 좀 열었다고 생각해요. 발롱도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단기간 메이저 대회에서 토너먼트에서 이런 상을 받는 선수는 항상 공격수가. 전방에 그치. 이제 득점과 관련되는 선수인데 이 6번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약간 그늘에 가려진 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그늘에 가려진 선수가 아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저는 로드리를 좀 꼽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니코. 아 니코 윌리엄스? 그럴 수 있죠. 그 맞아요. 떨궈주는 도움 득점에 때문에? 대한 아니, 좋은 득점에 대한 그것보다는 네. 뭔가 이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흔들어주는 게 조금은 오늘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왼쪽에 니코가 들어오면서 뭔가 이 부셔주는 균열이 어그로를 생긴다. 끌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르헨티나를 좀 많이 흔들리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쪽까지 도움도 들어가서 기록하고. 도움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경기에 뭔가를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니코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도 뭐 다 동의합니다. 네. 우나이 시몬도 그렇고 로드리도 그렇고 니코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골을 넣은 건 페란 토레스니까 네, 페란 토레스 이야기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페란 토레스가 이번 대회에서 한 번은 보여주겠지 생각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냐 미켈 메리노 골 도와준 경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움도 기록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지만은
페란 토레스가 사실 출전 기회가 적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최전방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기용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주로 교체 출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골은 넣을 것이다. 근데 이게 결승전까지 안 터지면서 느낌이 쎄한 거예요. 이러면 결승골 한 골인데. 그리고 이것이 90분 내에 안 터지면서 연장까지 가서 역시 한 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란 토레스가 이 경기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깜짝 놀란 게 페란 토레스가 설마 두 골을 네, 역시나 이제 네. 그건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골로 네, 결정이 났고요. 이 골의 가치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스페인이 우승을 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골이 안 들어갔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승차까지 갔다면 또 경기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란 토레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결승전은 뭐 MVP가 4명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4명 있다고 보면 될 것 팀적으로 같아요. 싸웠다. 네. 그게 스페인의 매력 같아요. 아, 네. 네. 그 메시 얘기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바페가 3, 4위전에서 2골 넣으면서 10골로서 득점왕 차지했고 그리고 월드컵 통산 22골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가 갖고 있는 기록 중에서 뭐 하나는 음바페가 가져간 거죠. 물론 최다 도움 기록은 네. 메시가 계속 갖고 있지만 근데 메시가 오늘 경기에서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네 그래도 메시라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안 될 때 메시 쳐다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메시는 뭐 오늘 경기 아쉽겠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은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월드컵 출전에 있어서 이번 월드컵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포인트를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준우승은 아쉽겠지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제 팀 수도 32개에서 48개로 늘어나고 경기 수도 늘어나고 기간도 좀 길어졌지만 뭔가 이제 새로운 팀들 이제 팀 수가 많아지면서 걱정했던 거는 경기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라들 뭐 카보베르데라든지 여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월드컵 무대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경기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 정말 뭐 30위가 갔으면 좋았겠지만 되게 작은 나라들에 있어서 월드컵을 나왔을 때 간절하게 선수들이 뛰는 네. 모습들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았었던 그게 시간이었던 이제 것 같아. 그런 거죠. 월드컵 참가하는 국가가 늘어났을 때 효과. 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도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가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 우리도 이변을 연출할 수가 있어 이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가 생겼다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 보면서 몸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거든요. 이거는 아마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쵸, 그런 모습이 그쵸.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골이 진짜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었던 그런 월드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너무 길고 경기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104경기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더 늘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네. 네, 인판티노가 더 늘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상황을 좀 봐야 되겠고 이번 월드컵 인상적인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사실 월드컵 봤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팀은 저는 스위스고 선수 꼽으라 그러면 이제 만잠비. 네, 저는 스위스랑 꼽는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굳이 클럽 레벨로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어떤 팀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에메리가 감독할 때 비아레알이 챔스 4강 갔을 때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팀이 대회 경기 내내 이제 치른 경기들 그리고 경기 중에서도 이제 흐름이 바뀔 때마다 나온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공격을 본인들이 주도해야 될 때는 주도적인 공격도 잘해요. 근데 역습 위주로 해야 될 때는 이 만잠비 같은 선수들을 위시로 해서 긴 거리 역습을 하는데도 굉장히 능하고 근데 거꾸로 수비를 할 때도 로우 블록 수비, 미들 블록 수비, 하이 프레싱 같은 것들도 다 능하고 그러니까 경기 중에 본인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요구되어지는 상황에 다 적응해서 굉장히 탑 퍼포먼스를 이제 보이는 팀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게 흥행 카드는 아니었겠지만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르헨티나랑 스위스 경기도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저는 스위스가 무조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해서 스위스가 상황에 못 올라온 게 굉장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날도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트피스 일찍 좀 실점하긴 했어도 그 이후에는 흐름 자체가 완전히 스위스가 일방적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스위스가 한 경기 더 할 수 없었던 게 좀 아쉬운데 예,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약간 이게 결국엔 축구라는 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두 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 다 적응할 수 있는 예, 그런 팀이었어서 저는 좀 스위스라는 팀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저는 인상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선수 은퇴 이후에 두 번째 월드컵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선수를 할 때는 월드컵의 성적이 뭐 그렇게 저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월드컵 본격적으로 이 축구 산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성적이 저에게 미치는 영향, 축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걸 알았고 다음 월드컵부터는 엄청나죠. 정말 우리 모두 그 노르웨이가 노를 젓듯이 네네. 노를 저을 수 있게끔 네. 대한민국 축구가 조금 더 발전하고 이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말도 많고 타이도 많고 이슈도 많았던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32강 진출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대표팀에 대한 비판도 있고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 월드컵 결승전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스페인 축구가 유행이 되는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스페인이 정말 대단한 게 유행이 지났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힘을 발휘해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축구가 다시 한번 이 유럽을 지배할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메시의 라스트댄스 뭐 호날두라든가 아니면은 모드리치라든가 정말 많은 선수들이 라스트댄스를 보여준 이슈가 많았었던 그런 월드컵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드컵 원투펀치가 정말 많은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끝났으니까요.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또 일상에서 파이팅 하다 보면 그 다음 월드컵이 돌아옵니다. 그때 축구 산업 종사자 엄청나게 빠져있는 김원일 씨가 같이 하니까요. 그때 또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D님들도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와모. 바모. Campeones, campeones.